윤호중 비대위원장 내용 확산, 문 사과 요구의 발끈. 앞서서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용산 5.16의 역사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비대위원장직 물러나라 라고 돌직구를 날렸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꽤 많은 상당수 의원들이 윤호중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초선, 재선, 연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고용진 대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엿보겠습니다.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서 계속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측면하고, 큰 흐름은 어쨌든 비대위원장에 대한 좀 질책이 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청취 중이고, 자리와 권한에 연연해 본 적도 없이 정치를 해왔고, 쿨하게 결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앞서서 김영주 의원께서 돌직구 날렸지만 초재선 의원들의 상당수가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 라는 건의를 면전에다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쿨하게 결정하겠다라고는 밝혔지만 아직까지는 비대위원장직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글쎄요, 이제 뭐 쿨하게 거취를 표명하겠다, 그런데 아마 오늘도 비대위 회의를 할 거고요. 예. 회의를 하면서 또 연쇄적인 의견을 청취할 텐데, 결과적으로 이번 주말에 가장 큰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만약 거취 표명이 한다면 이번 주말에 하게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견디면서 가는데, 문제는 이게 내용이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친문 갈등, 이렇게 또 이재명파와 문재인파 이런 식의 어떤 내부의 갈등이 더 비화되는 어떤 모습들, 이것은 굉장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조금 현재 비대위에 있어서 조금 너무 젊은 체제로만 갔다라고 하고, 지방선거를 충분히 이끌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과 충원을 하시면서 물러나는, 혹은 어쨌든 끝까지 설득해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등판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에 책임을 지고 지금 뒤에 있는데, 네네. 그분들이 곧바로 전면에 나서는 것은, 패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지도부의 역할로 남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기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호중 카드 안 된다, 물러나라 라고 얘기하는 주장 중에서도 패장이 어떻게 지도부를 맡느냐, 윤호중 물러나라 라는 비판 한 갈래가 있고, 윤호중은 안 된다, 이재명 후보가 전면에 나서라 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혼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윤호중 비대위 괜찮다라고 하는 쪽에서도 혼재돼 있는 것 같고, 의견들이.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전 둘 다 참 이해하기 어렵다. 첫 번째,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세운 것 자체가 여전히 가장 민주당은 쉬운 선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윤호중 위원장도 굉장히 본인이 맞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송영길 대표가 오히려 설득을 하면서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선거를 치르려면 누구 하나 남아야 되고, 그게 결국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비대위를 맡겼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또 이번에도 쇄신과 원칙을 세우는 작업보다는 선거를 선택한 거죠. 선거를 택한 거죠. 자, 지난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결국은 쇄신과 원칙을 택하지 않고 선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당원 당규를 뒤집고 후보를 냈죠. 그래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선거인 대선을 패배했는데도 여전히 쇄신과 원칙을 세우는 작업 대신 선거를 택한다? 그럼 저는 더 큰 패배길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어떤 뼈를 깎는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게 아쉽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대안이 그럼 과연 이재명 고문의 등판이냐, 참 그것도 이해하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자, 민주당 관점에서 봤을 때
지도부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대선 패배의 책임이 가장 큰 후보가 그럼 내가 맡겠다라는 게 어떻게 국민에 설득이 됩니까? 두 번째,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와 윤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의 갈등 속에서 굉장히 후보들만 지친 게 아니라 국민도 지쳤습니다. 그 피로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등판한 순간에 지방선거 역시 이재명 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치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선거를 또 치르겠다고요? 참 이해하기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피로감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땐 이재명 고문의 관점에 봤을 때도 지방선거가 뭐 얼마나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대선의 연장선상이라는 게 대부분의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또 패한다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 자산, 본인의 정치적 가능성을 또 까먹게 됩니다. 그런 위험한 길을 이재명 고문에게 맡아라라고 내미는 것도 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더 이 둘 다 그냥 쉬운 선택이 아닌 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만 지방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다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 가지 관점. 그러니까 민주당의 관점, 국민의 관점, 이재명 후보의 관점에서 이재명 기자가 의견 흥미롭게 얘기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선거가 대선의 연장선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방선거 결과가 대선과 전혀 다를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최이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는데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최이배 비대위원이죠. 문 대통령 퇴임 사인 반성문 남기고 떠났으면 좋겠다. 나 잘했어요만 쓸 게 아니라 편가르기와 정책 실패 등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평가해 줄 것이다 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출신들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고민정, 김의겸, 최강욱 민주당 내 청와대 출신 의원 15명 입장문. 선거에 필요할 때는 너도 나도 대통령 찾고 당이 어려워지면 대통령에게 반성문 쓰라고 벼랑 끝 모는 게 좋은 정치인가. 최 위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말을 제어할 수 없다면 윤회중 비대위원장은 자격 미달, 최 위원 내보내라라는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최이배 비대위원이 다시 반박합니다. 이렇게까지 집단적으로 하는 건 섭섭하다. 반성 사과에는 특별한 금기가 없어야 한다. 대선 패배, 당과 정부 모두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나 후보 모두가 책임을 조금씩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이배 비대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민주당이 이번 대선 패배 이후에 또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재차 3차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는데 민주당 내부에 대해서 왜 사과하느냐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선거 때마다 진짜 사과를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잖아요. 호남을 찾아서 윤호중 지도부가. 그러자 황교익, 민주당이 조국을 버리면 난 민주당 버리겠다. 김용민, 상처투성이인 조국과 그 가족 좀 그만 건드려라. 기승전 조국 탓하는 정치인들은 얼마나 깨끗하게 잘 살아왔나 라는 반발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김병민 전 대변인 네. 이재명 상임 고문을 대선 기간 중에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답하고 이재명 후보가 대답을 하는 그런 코너였는데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라고 했으면서 왜 아직 조국의 강을 못 건너냐 라고 제가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그때 이재명 고문의 답변은 나는 정말 건너고 싶은데 조국의 강폭이 생각보다 너무 크다, 넓다, 결국 못 건넜다라는 겁니다. 선거 때마다 조국의 사태를 사과했는데 한번 사과했으면 진정 어린 사과가 됐으면 재차 사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조국의 강의 강폭이 아무리 넓기로서니 지난날 보수 정당이 겪었던 탄핵의 강의 강폭만큼 넓겠습니까? 제가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했던 한 1년 정도의 기억이 나서 지금 민주당의 현재 상황을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과정이 너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막 일사천리로 진행되다 보니까 당내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게 되고 이러면 혁신을 하든 반성을 하든 어떤 메시지를 낼 때 이것이 4분 5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심 어리게 이제 민주당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상대 정당이지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비대위를 결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합의를 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고 그 비대위가 변화하고 혁신하는데 구성원들이 뜻을 모아줄 때만이 그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이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사과를 한 해 만에를 가지고 엄청나게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마지막에 그 사과를 바탕으로 모두 함께 앞으로 전진하고 혁신하고 나아가자라고 했던 그 당시 국민의힘 전체 구성원들의 그 뜻이 모여졌기 때문에 지금 날의 상황까지 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어려운 날을 겪고 있지만 전체 구성원들이 과거의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변화하고 혁신하는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저도 좀 옆에서 상대 정당이지만 바라봅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